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저는 지금도 손이 떨리고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할머니가 남기신 한 통의 편지 때문에 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전체가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 반전은 정말 예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촌이에요. 20여 년 된 낡은 건물이지만 임대료가 저렴해서 젊은 직장인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사는 곳이죠. 저는 여기서 3년째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웃들과 깊은 교류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 나누는 사이였죠. 그 중에서도 옆집 301호에 혼자 사시는 신미자 할머니는 참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7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셨는데 항상 검은색 옷만 입으시고 말씀도 거의 안 하셨거든요. 가끔 마트에서 장을 보시는 모습을 봤는데 항상 혼자였어요. 자식들이나 가족이 찾아오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요. 신미자 할머니만의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 오후 3시에 정확히 베란다에 나와서 빨래를 널거나 화분에 물을 주시는 거였어요.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죠. 그리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동네를 내려다보시곤 했어요. 그때의 할머니 표정은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워낙 표정이 굳어 계시고 눈빛도 어딘가 슬퍼 보이셔서 혹시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냥 성격이 내성적이신가 보다 하고 넘겼죠. 가끔은 할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그때마다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먼저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뭔가를 끌어당기는 소리, 무거운 걸 옮기는 소리. 처음에는 이사 준비를 하시나 했는데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에 들려서 신경이 쓰였어요. 특히 이상했던 건 새벽 2시쯤에 들리는 딱딱딱 소리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는데 리드미컬하게 계속 반복됐어요. 한 번은 너무 신경 쓰여서 벽에 귀를 대고 들어봤는데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중얼중얼 뭔가를 계속 혼잣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어조가 너무 심각해서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부터는 할머니를 아예 볼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는 매일 오후 2시쯤 마트에 가시는 게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문도 우편함에 계속 쌓여 있고 현관문 앞에 놓인 우유도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 할머니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꾸시던 베란다 화분들도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혹시 몸이 아프신가? 싶어서 초인종을 눌러봤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관리소에 말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그냥 며칠 여행이라도 가신 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아침 출근하려고 나가는데 301호 앞에 경찰차가 서 있는 거예요. 경찰관 2명이 관리사무소 아저씨와 함께 할머니 집 문을 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물어봤죠.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 고독사로 보입니다. 아마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바로 옆집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그 이상한 소리들이 혹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던 건 아닐까?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신미자 할머니, 참 안 됐어요. 가족도 없으시고 그렇게 혼자 사시더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경찰관이 할머니 집안을 조사하고 나오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뭔가 이상해요. 고독사치고는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마치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혹시 302호 사시는 분이죠? 할머니가 편지를 남기셨는데 당신 앞으로 된 게 있어요. 네. 저한테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신미자 할머니와 저는 인사 외에는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저한테 편지를? 편지 봉투는 노란색이었고 302호 거주자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할머니의 글씨체는 놀랍도록 단정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는데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302호에 사시는 젊은 분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신미자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죠. 갑작스럽게 이런 편지를 받으셔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당신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읽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지켜봤다고, 제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다고,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편지는 계속됐어요.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시면서 저에게 인사를 해주셨죠.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혹시 제가 빨래를 널어놨나 베란다를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택배가 오면 저 대신 받아주시기도 했죠. 그 작은 배려들이 저에게는 하루를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당신의 밝은 인사, 가끔씩 건네주시는 미소, 그리고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시는 마음. 그것들이 저에게는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어요.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무심코 건넨 인사가 할머니에게 그런 의미였다니. 그리고 제가 택배를 대신 받아들인 것도 기억하고 계셨다니. 하지만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젊은 분, 제가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 방 안을 보시면 벽장 깊숙한 곳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상자 안에는 우리 동네의 어두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록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어요. 혼자 사는 노인의 취미 정도로 생각하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각한 일들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 이유를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동네의 어두운 비밀이라니, 심각한 일들을 목격이라니. 도대체 할머니가 무슨 일을 보셨던 걸까요? 편지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졌어요. 저는 매일 오후 3시에 베란다에 나가서 동네를 내려다봤어요. 당신도 아셨겠지만 그건 저만의 일과였죠.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였는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수상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들락날락하는 모습, 이상한 물건들을 주고받는 장면들, 그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들까지. 며칠 후 관리사무소 아저씨의 도움으로 할머니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유품 정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요. 신미자 할머니 집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죠. 거실에는 할머니가 손수 뜨신 것 같은 코바늘 작품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아직 설거지가 안 된 찻잔 하나가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차를 드시다가 가신 것 같았어요. 벽장을 열어보니 정말로 구석 깊숙한 곳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상자를 꺼내서 열어보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빨간 노트 한 권과 함께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일상을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뭔가 수상한 장면들이었어요. 몰래 만나는 사람들, 이상한 물건을 주고받는 모습, 밤늦게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진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노트에는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하나하나 기록된 것들이었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015년 3월 15일 -104호 김영수 씨, 밤 2시에 이상한 봉지를 건물 뒤편에 매장. 냄새로 봐서는 동물 사체로 추정. 다음 날 동네 길고양이 3마리 실종. 2017년 8월 3일 -201호 박철민 부부, 아이 울음소리 이후 3일째 조용함. 아이 모습 보이지 않음. 부부만 출입하는 것 확인. 2018년 12월 10일 -405호 독거노인 최말자 씨, 전날까지 멀쩡했는데 갑작스럽게 사망 신고. 하지만 그 전날 밤 203호 이정호가 수상한 가방을 들고 405호에 들어가는 것 목격. 2019년 11월 20일 관리소장 한동훈, 매달 셋째 주 화요일마다 정체불명의 남성들과 만남. 돈다발 확인. 이후 특정 호수들의 임대료 면제 또는 할인 정황.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실종, 의문사, 불법 거래, 조직적인 범죄.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할머니가 각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까지 파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2021년 2월 패턴 분석 결과 의문사안 독거노인들의 공통점 발견. 모두 목격 가능성이 높은 호수의 거주, 모두 사회적 연결고리가 적음. 우연이 아닌 것으로 판단. 노트 중간 부분에는 더욱 체계적인 분석이 나와 있었어요. 할머니는 혼자서 이 모든 걸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이들의 활동 패턴까지 정확히 분석해 놓으셨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노인분의 망상이 아니겠느냐고 했죠. 하지만 사진들과 구체적인 기록들, 그리고 할머니의 체계적인 분석을 보고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정도 자료면 정말 대단하네요. 전문 수사관도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울 텐데. 수사가 시작됐어요. 경찰은 할머니의 자료를 바탕으로 비밀리에 우리 동네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우리 동네는 조직 폭력배들이 마약 제조와 유통의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관리소장을 매수해서 특정 호수들을 아지트로 쓰고 있었고 불편한 목격자들은 사고를 가장해서 제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하실에서는 대규모 마약 제조 시설이 발견됐고 106호에서는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203호 이정호의 집에서는 정말 끔찍한 것들이 나왔어요. 여러 사람들의 신분증과 개인정보, 그리고 독성 물질들까지. 지난 7년간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의문사 12건이 모두 살인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실종된 사람 5명도 모두 이들의 소행이었던 거죠. 신미자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혼자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으셨을까요? 노트 마지막 부분에는 할머니의 최종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할머니는 이미 그들에게 발각된 상태였던 거예요. 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또 다른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3월 15일 그들이 내 집 앞을 지나갔다.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3월 20일 누군가 내 집 주위를 맴돌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3월 25일 이제 확실하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하지만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나는 두렵지 않다. 부검 결과 할머니는 독살당하신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들이 자주 사용하던 독성 물질이 검출됐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곧 남편과 아들, 딸을 만나러 갈 것이다. 무섭지 않다. 오히려 이제야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48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나는 늘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이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302호 젊은 친구에게 미안하다. 이런 짐을 떠넘기게 되어서. 하지만 그 친구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보다 훨씬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사실 처음부터 당신을 지켜본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당신이 이사 온 첫날 계단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주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할머니가 바로 저였어요.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때 저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진짜 선량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당신을 3년 동안 지켜본 건 단순히 고마워서만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당신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당신이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모습, 택배 아저씨에게 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를 건네주시는 모습,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한 번도 짜증내지 않으시는 모습. 저는 다 봤어요. 사실 저에게는 숨긴 과거가 있어요. 제가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젊었을 때 경찰이었어요. 여성 경찰이 흔치 않던 시절에 형사로 일했죠. 주로 조직범죄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과 아들을 잃은 후에 경찰을 그만뒀지만 한 번 형사는 영원한 형사인가 봐요. 이 동네의 이상한 일들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다시 형사가 된 기분으로 이 일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할머니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실 수 있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할머니는 전직 경찰이셨던 거였어요. 사실 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비밀 조력자가 있었어요. 402호에 사시는 김복순 할머니.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 같지만 사실은 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예요. 저와 같은 시기에 경찰로 일했던 분이거든요.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이 동네의 수상한 일들을 함께 조사해 왔어요. 제가 관찰하고 기록하면 김 할머니가 다른 각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식으로요. 김 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시니까 혹시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분을 찾아가 보세요. 미자가 보냈다고 하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동네에 전직 경찰 할머니가 2분이나 계셨다니. 그리고 20년 동안 비밀리에 동네를 지키고 계셨다니. 저는 바로 402호 김복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미자 할머니가 보냈다고 말하니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김복순 할머니는 신미자 할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었어요. 활발하시고 말씀도 많으시고 하지만 눈빛만큼은 똑같이 날카로웠어요. 그래, 미자가 마침내 당신에게 모든 걸 맡겼구나.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김 할머니는 저에게 또 다른 상자를 내주셨어요. 그 안에는 신미자 할머니가 수집하지 못한 추가 증거들이 들어있었어요. 미자와 나는 역할을 나눠서 했어. 미자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수집하고 나는 사람들 사이에 파고들어서 정보를 캐내는 일을 했지. 이 상자 안에는 그 결과물들이 들어있어. 상자 안에는 조직원들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들, 돈거래 장면을 찍은 사진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내부 문서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구하셨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 청소부로 위장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택배 할머니 행세를 하기도 하고 40년간 형사로 일한 경험이 헛되지 않았지. 김 할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을지 상상이 됐어요. 김 할머니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더 큰 진실이 드러났어요. 우리 동네는 단순한 범죄 조직의 아지트가 아니었어요. 전국적인 범죄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 중 하나였던 거예요. 이 동네를 통해서 서울 전체의 마약이 유통됐어. 그리고 여기서 돈 세탁도 이루어졌고 살인 청부까지. 정말 무서운 곳이었던 거야. 김 할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조직의 보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인물이었어요.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경찰 내부에도 내통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자가 조심스러워했던 거야.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증거까지 모두 사라질 수 있었거든. 하지만 신미자 할머니의 희생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남긴 증거들은 너무나 완벽했고 김 할머니의 추가 자료까지 더해지면서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경찰은 두 할머니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시작된 수사가 서울, 부산, 대구까지 확산됐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조직원 200여 명이 검거됐고 정치인 3명과 경찰 간부 2명도 구속됐어요. 그들이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불법 수익만 해도 1,000억 원이 넘었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구조된 사람들이었어요. 실종된 줄 알았던 사람들 중 12명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들은 조직에 의해 감금되어 있거나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수사가 끝난 후 우리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범죄 조직원들이 모두 떠나고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편안한 표정으로 다니게 됐어요. 관리소장도 바뀌었고 건물도 대대적으로 수리가 됐어요. 지하실에 있던 불법 시설들은 모두 철거되고 주민 공동시설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이웃들 사이의 관계였어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아이들은 모든 어른들이 함께 돌보고 신미자 할머니가 꿈꾸셨던 따뜻한 동네가 된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의를 실현한 두 분의 용기를 기립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아직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끔 공원에서 만나면 신미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시곤 해요. 미자가 마지막에 가장 기뻐했던 건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었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야. 얼마 전 김복순 할머니가 저에게 마지막 편지 하나를 더 주셨어요. 신미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쓰신 것이라고 해요. 302호 젊은 친구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됐다는 뜻이겠죠.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당신은 제게 삶의 이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의미도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걸. 당신처럼 말이에요. 저는 48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늘 외로웠어요. 하지만 마지막 3년은 달랐어요. 당신 덕분에 저도 누군가의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당신이 제 손자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인사를 하고 걱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손자 말이에요. 이제 저는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 남편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자랑할 이야기가 생겼어요. 제가 마지막에 정말 좋은 손자를 만났다고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당신을 사랑했던 신미자 할머니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에게 제가 그런 의미였다니. 저도 모르게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어주셨다니.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은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의 힘이었다는 걸. 지금 저는 동네 이웃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아이들과도 놀아줘요. 할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변 이웃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작은 인사,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할머니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